받기 전까지는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은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대손 충당금. 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우리가 이 대손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손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제 아마 이 대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이어서 하는 것이죠. 자, 대손이란 이런 겁니다. 매출 채권, 즉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손이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여기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고기간 말에,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보고기간 말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수정분계 때 하는 것입니다. 보고기간 말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등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지금 우리가 당좌 자산을 배우고 있는데 대손 충당금은 당좌 자산일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당좌 자산에서 나오는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자산이잖아요. 대손 충당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지금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상매출 안 나와. 아이고, 이건 켜져 있는데 전혀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선이 안 좋은가 봐요. 선이 미안합니다. 마이크 없이 일단 해야 되겠네요. 이상한데. 네. 자, 대손 충당금이 무엇이냐? 대손 충당금. 우리가 지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말해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아시겠죠? 대손 충당금이 뭐라고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예상치라는 거죠. 예상치. 그래서 어제 문제 회계의 개념에 관한 뒤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객관식 문제 쭉 풀면서 우리 재무회계에는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그랬죠? 예. 대부분은 결과치예요. 대부분은 결과치인데 일부 추정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도 일종의 추정이에요. 추정. 자, 대손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이 충당금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자산에서 차감을 시켜줘요.
이렇게 충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자산이 뻥튀기가 안 된다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대손충당금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 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잔액비례법. 잔액비례법. 이 잔액비례법은 매출채권 총액에다가 일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이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대손율 1%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에다가 곱하기 1%. 그러면 5천만 원의 1%는 50만 원이죠. 예, 10%가 500이니까 이런 식으로 잡는 거. 그러니까 이 잔액비례법이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말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율 예, 정하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 이 대손율을 어떻게 정할까요? 우리 기업의 과거의 대손 데이터들이 있겠죠.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우리 회사가 총 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대손이 발생한 것들을 금액을 작년도 말, 전기 말 잔액에다가 이렇게 나눠 보면은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한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서 잔액비례법으로 매출채권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연령별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 여기 연령이라는 거 우리 이제 뭐 사람들 나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연령별. 네. 여러분 뭐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예, 이제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저승으로 가죠. 죽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죽겠어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무래도 예, 먼저 죽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연령 분석법. 그러니까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이 먼저 대손이 발생할까요? 오래된 것이 아무래도 위험한 거예요. 예, 오래된 거. 외상 매출금이 지난달에 외상한 거 이런 거는 아직 뭐 못 받을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예, 아직 지난달에 뭐 외상했는데 그런데 외상 매출금이 한 6개월 되었다 이러면은 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돈을 못 줬겠어요. 거래처가 엄청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령별로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오래됐느냐. 오래된 것일수록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비율을 좀 높게 잡는 거예요. 오래된 것일수록 최근 거는 비율을 좀 낮게 잡고 그래서 이것이 매출채권 발생 기간에 따른 기간별로 대손율을 각각 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연령 분석법은 이제 조금 더 좀 현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분에게 잔액비례법으로 하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연령 분석법으로 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연령 분석법 나오면 3개월짜리는 얼마, 대손율은 몇 %로 해라. 이게 다 나와요. 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험에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 대손 충당금을 구하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다 자료를 준다 이겁니다. 예. 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연령 3개월 이렇게 줘요. 예. 여기는 6개월 이렇게 줍니다. 3개월, 6개월. 예. 그리고 잔액이 지금 우리 회사의 매출채권 잔액이 3개월짜리는 500만 원. 아니, 500만 원. 회계 프로그램 쓰다가 엑셀 쓰면 좀 그래요. 6개월짜리 1,500만 원. 9개월짜리 800만 원. 예, 12개월짜리 7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콤마 붙여야죠. 그리고 대손율도 줘요. 3개월짜리는 2% 설정하시오. 6개월짜리는 5%로 설정하시오. 9개월짜리는 7% 뭐 하시오. 뭐 12개월짜리는 10%를 하시오.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개. 여기 얼마입니까? 대손충당금 얼마예요? 얼마 설정해야 됩니까? 이런 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를 잡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예. 계산기로 50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두들기면 10만 원 나올 것이고, 또 두 번째 계산기로 1,500만 원 곱하기 5% 이렇게 두들기면 75만 원 나올 것이고, 또 세 번째 줄은 9개월짜리 800만 원 곱하기 7% 두들기면 56만 원 나올 것이고, 네 번째 줄 12개월짜리 700만 원 곱하기 10% 하면은 70만 원. 뭐 10%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암산으로도 되죠. 그래가지고 다 더하면 되죠. 예, 다 더하면 이렇게 싹 더하면 211만 원이다. 이런 식의 계산만 할 줄 알면 다 된다. 예. 그러니까 연령 분석법이 복잡한데 이렇게 쉬운데, 뭐 그냥 뭡니까? 연령 분석법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한 가지 설정률로 정하는 잔액비례법은 얼마나 쉽겠어요. 예, 잔액비례법으로 하라 그러면 요 합계금액, 여기 합계금액 요 3,500만 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뭐 2%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500만 원에다 그냥 2% 곱해버리면 돼요. 예. 자, 이것이 우리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입니다. 예,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 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건데, 잔액비례법이나 연령분석법으로 할 텐데, 그러면 회계처리,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분계는. 자, 언제 하느냐? 기말에 하는 겁니다. 기말에 결산할 때 하는 거예요. 보고기간 말 대손 예상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해야 됩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에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구하라는 거네. 왜 추가 설정액을 구해야 될까요?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보고기간 말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설정을 해놨겠죠. 그러면 그게 남아있겠죠. 안 남아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예. 왜 안 남아있을 수 있느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놨다가 실제로 대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까먹어요. 대손이 발생하면.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회사 대손충당금을 올해 결산할 때 아까 계산했던 211만 원 이걸 딱 설정을 해놨어요. 예.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적지만 그 다음에 딱 이만큼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손이 발생할 때마다 대손 충당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설정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딱딱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요,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잔액이 있을 거니까. 물론 없으면 다 설정해야죠. 그래서 대손 예상액 아까 211만 원 구해놨으면 그 금액에서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빼라 이거예요. 빼서 추가로만 설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손 예상액이 더 크고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적다면 그 적은 것만큼을 이따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왜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설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대손 충당금은 자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차감 계정이라고 그랬죠. 자산에서 빼는 거니까 자산 감소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산에서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갑니다. 대변. 아시겠죠? 그러면 차변 항목은 뭐냐? 비용 처리합니다. 이건 판매 관리비인데 대손 삼각비 판매 관리비. 왜 이게 판매 관리비냐? 이 못 받게 되는 것이 다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판매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판매로 인해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라는 게 다 뭡니까? 판매해가지고 아직 대금을 못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에요. 예,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떼이는 돈이 있을 수밖에 하는 건 없어야 되겠지만, 예, 우리가 거래처를 전부 다 일일이 다 검증하고 뒷조사 잘 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맨날 같이 사는 사람도 그 사람 잘 뭔지, 이 사람이 날 배신할지 어쩔지 잘 모르는데, 거래처 새로 신규 거래처가 떡 나타나면 그 거래처에 얼마나 신용이 있고 지급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언제 다 뒷조사 해가지고 오케이 당신 오케이 이제 우리 회사하고 거래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거래처 다른 데로 가죠. 아, 이 사람 되게 너무 따지네. 뭐 여기서 거래 안 되면 뭐 다른 데 찾아가지. 그래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신용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자, 미리 비용 처리해버리죠.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비용 처리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발생주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못 받을 때 비용 처리해도 되죠. 자, 왜 이게 발생주의에 해당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 대손상각비 설정, 비용 처리하고 충당금, 차감계정 설정하는 걸 언제 한다고요? 보고기간 말에 해요. 그러면 2019년 말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9년도 말에 어떤 걸 가지고 설정을 하냐면 2019년도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온 잔액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 장사를 누가 했어요? 현재 영업부 팀과 경영진이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그 현재 일한 사람들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거야. 이만큼은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 처리하고 가자 이겁니다. 이걸 비용 처리 안 하고 내년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년에 이제 영업부 팀도 바뀌고, 그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사장도 바뀔 수 있죠. 경영진이. 경영진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경영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경영진은 자기 책임이 아닌 거를 자기가 비용 처리하네. 지금 현재 대손이 발생, 2020년도에 대손이 발생하는 것은 단기에 외출이 일어난 것 때문에 회사가 파산돼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다 그 전기에 작년에 매출 일어난 그 불량 채권이 이렇게 자꾸 지연되다가 결국에 거래처가 파산했다 해가지고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산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다가 외상을 준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전기에 판매한 경영진한테 있는 것이죠. 단기 경영진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전부 다 그 현재 경영에 관한 경영 부실의 책임이 다음 경영진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도 발생주의. 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리 비용 처리한다는 거,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대손이 예상되는 것을 자산에서 차감시키면서 그걸 비용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네. 요 회계 처리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반대입니다. 대손 예상액이 우리가 계산했던 대로 21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210만 원이 나왔어. 211만 원이. 네. 그런데 이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대손 예상액이 211만 원인데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 전기에 설정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게 300만 원이 있다고 볼까요? 지금 예상액이 211만 원인데 300만 원이 있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얼마가 많이 있을까요? 11만 원 빼면은 89만 원이 많네. 그렇죠? 89만 원. 우리가 예상액이 211만 원이라면 211만 원인데 기설정된 게 300이 있다면 300에서 211만 원 빼보세요. 89만 원 맞나요? 89만 원이 더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손 충당금을 이쪽에다 적어요. 너무 많이 잡혀 있어. 그러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을 차변에 적어가지고 89만 원을 줄여줘야 돼. 그래야 예상액 211만 원하고 딱 맞아지는 거예요. 잔액이. 반대쪽에 적으면 줄어드니까. 그렇죠?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하는 건데 기설정된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줄여줘야 돼요. 줄여줍니다. 이건 뭐냐면 전기에 너무 무리하게 대손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줬어요. 이제 단기에 그걸 조정을 해요. 그러면 대변을 뭐라고 적어야 돼요? 설정할 때 대손 충당금 하는 건데 차변에 적어버렸으니 대변은 이런 계정 과목이 하나 또 생깁니다. 대손 충당금 환입. 여러분 환입이라는 건 되돌린다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을 되돌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대손 충당금 환입은 도대체 뭡니까? 요 바로 밑에 파란색 설명이 나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다. 예,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빼주세요 이런 거예요. 결산 때. 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전기에 너무 많이 설정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전기의 비용에서 빼줘야 되는데 전기는 이미 결산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냥 단기에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그냥 빼줘. 네. 자, 대손 충당금의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잔액을 확인해야 돼요. 기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기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라는 결산 수정분계 문제 이거 잘 나와요. 잘 나오면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거 다 이런 프로그램 실제로 시험 볼 때 이 프로그램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해 놓고 시험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을 예상액을 확인해 봤더니 아까 계산했더니 만약에 이 금액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까요? 211만 원. 그러면은 이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저는 어떤 회사를 한번 전주산업이라는 주식회사를 한번 실행을 시켜 봤어요.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서 보는 거예요.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자 합계잔액시산표를 가가지고 자 이게 외상매출금이라고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가서 보는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어디에 잡혀 있어요? 대변에 잡혀 있죠. 대변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요게 잔액이. 이건 합계고 이건 잔액이니까 이걸 봐야 돼요. 1256만 원 잡혀 있네요. 예. 너무 많이 잡혀 있죠. 예. 지금 우리가 만약에 211만 원으로 추정을 했다면 지금 이런 경우라면 대손충당금 환입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환입돼야 돼요. 그렇죠? 예. 계산 편하게 256만 원이 예상이라면 차변에 대손충당금 1000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1000만 원. 지금 이 경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지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지금 조회했더니 1256만 원이고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시험지에서 몇 프로라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가령 1450만 원이다. 1456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딱 200만 원 더 보충을 해놔야죠. 저기다가. 그럴 때는 대변의 대손충당금 200, 차변에 뭐예요? 차변. 추가 설정할 때 대변의 대손충당금, 차변은 대손상각비. 그럼 책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회계 처리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익혀놔야 됩니다. 예. 바로바로. 일단 수업 시간에는 대충 들어놓고 나중에 내가 정신 맑을 때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당일 진도 나온 건 당일 소화. 그날 소화시키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이거 집에 가서 좀 나중에 몰아서 좀 해야지. 몰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제. 하루에 4시간씩 쌓이는데. 그래서 그날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세요.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했던 것을 또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거든요. 반복. 네. 뭐 무슨 공부든 간에 별 재간이 없습니다. 반복. 예. 근데 그냥 이해를 못하고 반복하는 거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우리가 해서 맞아. 고개가 끄덕끄덕 그렸어요. 여러분이 고개가 끄덕끄덕 그리고 한번 좀 써봤어. 그리고 반복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설정하는 법 알았죠? 예상액이 더 크면 대변의 대손충당금, 차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그런데 예상액이 작을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옵니다. 차변에 오고 대변은 환입이라는 것이 와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게.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다. 요거까지 알아두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손이 발생합니다. 이건 같은 해가 아니죠. 왜? 이거는 기말이었으니까 2019년 12월 31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대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벌써 적어도 하루 이상은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차기야. 차기. 해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대손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라. 그게 좋겠죠. 대손충당금 범위 안에서 대손이 발생하는 게 예측을 제대로 잘 해놓은 거겠죠. 그러나 일이라는 건 항상 계획대로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튼튼한 회사, 그 회사가 튼튼한 회사였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그 회사가 파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상을 미처 못한 대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잔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놨었는데 예상이 잘못 나왔든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뭘로 한다? 당기의 대손상각비로 그냥 하라.
자, 보세요. 이 그 말입니다. 자, 200만 원을 예상을 해놨다고 볼까요? 네, 이번에 딱 한 회사가 대손이 날 거로 예상을 해서 전기에 대손 충당금 200만 원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손이 나는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0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파산이 나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된 돈이 500만 원이 터졌어요. 500.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300이 부족하죠. 그러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500. 외상 매출금이 매출 채권이죠? 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적으면 자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변. 감소한 거죠? 네, 외상 매출금 자산 없어져 버렸어요. 500. 거래처가 파산 나버렸으니까.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500이에요. 음?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졸음이 많이 올 시간이에요. 네. 가능한 한번 참아보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졸음이 오면 자야 돼요. 네. 가능한 참아보고. 자,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500입니다. 자산 감소합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 놓은 200은 어디? 대손 충당금 차변에서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이 제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300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기에 비용 처리한다. 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도 대손상각비, 모자랐을 때 비용 처리할 때도 대손상각비. 이 대손상각비는 2019년도 대손상각비고 이때 대손상각비는 2020년도의 대손상각비래요. 기간만 다르지 같은 비용이에요. 자, 모자라는 것은 비용 처리한다. 요거 없으면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잔액이 부족하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이런 일도 이제 여러분 뒤에서 실습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미리 실습하기 전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지금 우리 이해하는 겁니다. 다음, 대손금 회수. 이게 무슨 말이냐? 또 해가 바뀌었다고 되게 보면 돼요. 자, 이게 가령 뭐 A라는 회사라고 보죠. A라는 회사인데 A라는 회사가 2020년도에 아주 그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져가지고 파산이 됐는데 또 한 1, 2년 지났더니 그 회사에 좋은 또 어떤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회생 다시 살아났어요. 예. 다시 살아나면은 그 했던 사업을 계속 해야 되죠. 계속 하면서 우리 회사에 찾아옵니다. 500만 원 그때 떼어먹은 거 우리가 제가 나쁜 놈이라 떼먹은 게 아니라 회사가 망했는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사과하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자금 준비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다시 사업을 개시했다 하면서 500만 원을 다 주든지 아니면 우선 500 중에서 다는 못 갚고 우선 200만 원 500만 원 중에서 우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갖다가 갚는 수 있겠죠. 1년 전, 2년 전에 우리가 못 갚은 거 다시 거래를 하려면은 그거 싹 짓고 다시 거래할 수 있나요? 갚아야죠. 그것이 대손금 회수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때 외상 매출금을 감소를 시켜버렸죠. A라는 회사 외상 매출금 장부가 없어요. 이제 제로를 만들어 놨는데 회생을 해가지고 갚겠다 왔다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매출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를 하였는데 다시 회수하게 되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회사가 회생이 돼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다시 거래를 시작했다. 그럼 회생이 그러면서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회사는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받을 때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가는 건데 그 회사가 망할 때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쓸 수가 없죠. 장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써줘요.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충당을 하는 거야.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으로 그냥 설정한다. 왜 그러느냐? 그 전에 장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상매출금 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회생을 해가지고 다시 갚으면 또 자산 감소할 수 없잖아요. 자산이 있어야 감소시키지. 그 자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해 주는 거. 이때 왜냐면 외상매출금을 털어낼 때 뭘 썼어요? 대손 충당금에서 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받았으니까 다시 대손 충당금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받았으면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고 차변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보통예금이 되겠죠. 자, 대손 충당금의 설정과 대손의 발생 그리고 대손금의 회수가 되는 이런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고 실기 결산 문제로도 단골로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채권에서 우리가 계정 과목은 2개밖에 안 돼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2개밖에 안 되는데 이와 같이 대손 처리라는 또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회계 작업이 있기 때문에 꽤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계정 과목별 회계에 지금 초입이라고 보는데 이 초입 부분이지만 굉장히 지금 깊이 들어왔어요. 깊이 들어온 거고 상당히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계정 과목들이 언급이 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공부하는데도 지금 뭐를 배우고 있어요? 자산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지금 나타난 계정 과목들을 보면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환입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함께 하고 있죠. 대손 상각비는 판매관리비이고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관리비의 차감 계정이더라. 이런 것도 자산을 하면서 비용을 지금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을 볼까요? 기타의 당좌자산. 자, 기타의 당좌자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당좌자산이 끝나는 거네요. 자, 첫째, 단기 대여금. 간단한 겁니다. 단기는 여러분 항상 1년. 1년.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은 뭐냐면 거래처에다가 자금을 빌려주고 그 회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을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결산 때 이 대여금도 단기 대여금인지 장기 대여금인지 구분을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단기 대여금은 끝까지 단기 대여금이지만 장기 대여금이라고 볼까요? 1년 전에 장기 대여금이었다고 볼까요? 그러면 올해 결산일이 되면은 기간이 1년이 지났죠. 그럼 그때 가면 단기 대여금이 돼요. 그래서 장단기라고 하는 것은 단기는 변동이 없는데 항상 이 장기자 붙어 있는 자산이나 즉 장기 대여금 또 차입금에서도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로 변합니다. 어느 시점에? 결산일 기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여금 같은 경우는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회수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 그리고 그 나머지 1년 이상인 것은 장기 대여금으로서 장기 대여금은 당좌자산이 아니에요.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대여금은 여기서 해당이 없고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단기 대여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정 과목이 좀 길어요. 주임종. 주는 요 밑에 나오네요. 주주. 임은
임원, 종은 종업원. 그러니까 전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주주는 내부에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주주는 외부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주는. 임원과 종업원은 지금 우리 회사 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직원들에게 돈 빌려주는 게 주임종 단기 채권. 예. 우리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자금 빌려주는 그런 회사 있습니다. 예, 종업원들이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 이럴 때 은행에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 받아서 하지만 대기업들은요, 예, 돈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융자해 회사 내에서 융자해 준다고 이렇게 광고도 합니다. 융자. 은행 금리보다 더 싸게. 예. 그것이 우리가 주임종 단기 채권입니다.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 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당좌 자산이에요. 왜 빌려줬는데 자산일까요?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예, 빌려주는 건 자산입니다. 예, 받아야 되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예, 이번에는 미수금과 미수수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념 과목이 미수금은 앞에서 외상매출금 얘기할 때도 제가 미수금을 많이 말했습니다. 미수금은 외상매출금을 얘기할 때도 제가 많이 말했어요. 자, 미수금이 뭔가 볼까요?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출 이외에 외상거래라 이랬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여기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했으면 그건 외상매출금이에요. 매출채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상품 매출 이외의 외상. 그럼 뭐냐? 그 괄호 속에 있는 거 보세요. 비품.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책상이나 냉장고나 에어컨,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 복합기 이런 거 비품. 기계장치. 뭐 포장기계, 무슨 기계. 예. 이런 것 등을 매각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여러분 책이 이게 여러분 책도 여기 지급이라고 혹시 돼 있나요? 이거 지급을 고치십시오. 지급이 아니라 미수금이라는 건 여러분 수금이 뭔지 아시죠?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하기로 했다면 미지급금이지. 예. 이거 수금은 걷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을 나중에 회수. 지급이 아니라 회수라고 고치세요. 회수. 오타가 있어요. 지난번에 일수에서도 오타가 있었는데 아직 안 고쳐졌네. 그래서 대금을 나중에 회수하기로 하면 그게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상품이나 제품은 미수금 아니에요. 상품이나 제품 팔고 나중에 대금 회수하기로 했다. 그건 뭐라고요? 외상매출금. 그렇죠? 예. 그것이 아닌 거. 네, 미수금입니다. 다음에 이제 미수금은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같은 미수인데 뒤에가 금이 아니라 금은 돈이죠. 받을 돈, 미수금. 그건 이건 미수수익이래. 뒤에 금이라는 것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미수금. 미수수익은 뭐냐? 수익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다릅니다. 자, 미수금. 비품이나 기계를 팔았어요. 그건 당연히 돈 받아야 되는데 외상이래네. 그러니까 그건 미수금입니다. 미수수익은 뭐냐? 수익이 발생했으나 돈이 안 들어왔어. 수익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요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 이자 수익, 임대료 이런 것들이 수익이죠. 수익. 그래서 자,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은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나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부분. 원래 현금주의라면은 결산일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냥 수익 안 잡으면 돼요.
그건 현금주의입니다. 그런데 결산일까지 수입되지 않았다. 즉 안 받았어요. 하지만 기간이 단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게. 그러면 단기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돼. 단기의 수익으로 그건 계상해야 돼. 그게 뭐예요? 발생주의. 발생주의. 현금하고 상관없이. 이게 미수수익입니다. 그러면 미수수익은 언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가요? 하면은 결산일에 합니다. 결산일에. 자,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미수수익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제가 한번 정기예금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회계팀에서 이런 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결산일이 되면은 정기예금 우리 회사가 지금 계좌 정기예금 계좌들을 전부 조사를 정기예금 계좌들을 네, 좀 마무리가 좀 덜 됐네. 가로 열고 이자는 계약일 보통 이렇게 하죠. 자,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하냐면 1년 만기가 되는 시점, 그 종료일, 계약 종료일에 원금하고 이자 한꺼번에 받죠. 예. 개인들도 보통 그러죠. 정기예금 넣으면 은행에서 자 고객님 자 10월달 이자 나왔습니다. 찾아가세요. 11월 이자 나왔습니다. 찾아가세요. 월별로 하는 경우 뭐 드물지 않나요? 기업도 그렇습니다. 예. 이자를 뭐 매달 그걸 뭐 이렇게 가서 정산하고 받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1년짜리 정기예금이다. 그러면 1년 후에 원금하고 이자 한꺼번에. 또 2년짜리다. 그러면 2년 후에 원금 이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그렇게 받더라도 이것은 뭐냐면 당기분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해야 돼요. 이게 발생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회계의 원칙 중에 발생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료도 발생주의 때문에 조정을 하잖아요.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먼저 당기분 이자를 계산해야 되죠.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없네. 뭐를 알려줘야 돼. 이럴 때 여러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연 이자율 몇 프로입니다. 통장이 딱 찍혀 있죠. 그건 알려줘야지. 연 이자율 2. 계산하기 쉽게 그냥 3%라고 합시다. 3%.
연이자율이 3%예요. 자, 그러면 당기분 이자 수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원금 곱하기 여러분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돼요. 3% 이렇게 하면 1년 이자가 나오죠. 거기다가 자, 단기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나 볼까요? 10, 11, 12 세 달이 지났죠. 3 그 다음에 나누기 1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과된 기간에 대한 이자 계산할 때 원금 곱하기 연이자율 곱하기 경과된 기간 나누기 1년 12달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네, 계산해 보세요. 주사랑 씨가 한번 얼마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나? 8억 원 세 달 이자가 너무 내가 계산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곱하기 3 곱하기 3 나누기 12 맞는 모양인데 얼마 나옵니까? 600만 원 나오죠? 예. 근데 요새 뭐 은행 이자가 3%가 안 되니까 3% 안 되죠. 8억 넣어놔도 먹고 못 살아요. 8억 넣어놔야 3개월에 600이니까 한 달에 200 나오는 건데 이 200은 연이율 3%일 때 이러잖아요. 지금은 2%도 안 될걸요. 아마 정기예금 이자가 2%도 안 되니까 저거의 한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600이 안 나오고 세 달 이자가 아마 실제로 보면은 세 달 이자가 한 350이나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350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100,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꼴인데 120만 원 가지고 살림이 될까요? 힘들죠, 조금. 그러니까 현금 지금 8억 넣어놔도 먹고는 못 삽니다. 한 20억 정도는 넣어놔야 되겠네. 여러분 20억은 다 가지고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계산 빨리 해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우리가 뭘 배워요? 이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당좌자산 배우잖아요. 차변에 이거 600만 원 결산일 12월 31일 날 이 600만 원 우리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못 받은 수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미수 못 받은 수익. 미수금이 아닙니다. 미수금은 외상으로 뭔가 팔은 거예요. 그건 미수금이야. 근데 이거는 미수금이 아니에요. 돈 이자를 언제 받기로 했냐면 내년에 만기일에 받기로 한 거예요. 만기일에. 은행에서 돈을 안 준 게 아니에요. 만기일에 줄 거예요. 만기일에. 그런데 우리는 결산주의에 의해서 회계를 하기 때문에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걸 손익에 반영 좀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손익에 반영을. 그래서 미수수익으로 자산을 600만 원 잡아주고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돈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겠죠. 자산으로 잡아주고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으로 수익을 발생시켜준다. 이렇게 이자 수익, 수익을 발생시켜줘. 이걸 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 미수수익이 나옵니다. 미수수익.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미수금하고 이게 연관지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돼요. 미수금. 물건 줬는데 돈을 못 받았네. 이런 게 미수금이에요. 물건 줬는데 근데 물건이라는 것은 또 미수금은 상품이나 제품은 아니야.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외상했으면 그건 외상 매출금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처분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게 미수금이에요. 그럼 미수수익은 뭐라고요? 수익인데 예? 외상이 아니라 수익이야. 수익인데 당기 말에 결산 때 기간이 경과한 거. 예. 돈을 아직 외상이라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차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거예요. 후불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지났어. 이것은 우리가 당기의 손익에 반영시키는 게 맞다 이거예요. 당기의 손익에 반영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돈 주면서 회계 처리하시오 하면 나도 쉬울 텐데 이걸 결산 때 이렇게 미리 돈 아직 안 받은 것까지도 기간 경과한 거를 계산을 해서 회계에 반영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회계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수금, 미수수익 두 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선급금, 선급비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